자, 편 동작 이전에 압축 동작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압축 동작에서 무릎을 과도하게 많이 접었어요. 우리가 점프를 할 때는 신장 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육이 갑자기 늘어날 때 원상태로 복귀하려는, 다시 수축하려는 힘이에요. 근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무릎을 접으면은 근육이 늘어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갑자기 늘어났을 때 발생되는 신장 반사는 크게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약하기 전에 신장 반사로 수축하려는 힘이 도약 자세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도약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지죠. 거리가 길어지죠. 그럼 그 힘을 효율적으로 온전하게 전달하기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릎을 조금은 덜 굽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무릎을 90도 이상 접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분은 무릎을 완전히 접으셨죠. 이렇게 완전히 접게 되면 당연하게도 무릎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고관절은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수직 도약이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게, 고관절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힙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 힙드라이브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점프하고자 하는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을 과도하게 접어서 고관절의 힙드라이브 방향을 불일치시키는 것보다 무릎을 덜 접어서 고관절의 힙드라이브 방향을 수직 방향에 일치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피드백 할 수 있겠고, 다음 분은 이분도 동의를 해요. 고관절을 잘 접었는데 힙드라이브의 방향이 수평에 가깝지 않게 되겠죠. 이 각도보다는 엉덩이를 좀 더 들어 올려서 무릎의 각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하고 힙드라이브가 수직 도약에 일치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엉덩이를 뒤로 빼거나 올리라는 게 뒤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발목도 저희는 적절하게 사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발목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발 앞꿈치가 닿으면서 밀어준다는 거거든요. 지면에 발의 전체가 닿는 게 아니라 발 앞꿈치로 무게중심이 가려면은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쏠려야 돼요. 그거까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상체가 세워져 있죠. 전에 분들은 그래도 상체가 그나마 고관절을 접으려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었는데, 이분은 상체가 서 있어요. 서 있는다는 거는 고관절을 거의 쓰지 않겠다고 몸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많이 앞으로 나갔고 무릎의 전단력이 세졌고 힙드라이브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됐죠.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더 위로 들어 올려서 상체의 각도를 숙여주시면서 힙드라이브를 사용해서 뛰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은 앞으로. 원래는 서전트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독자분들이 맥스 버티컬도 많이 올려줘가지고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은 일단은 뒤에서 러닝을 해갖고 오는 이유는 모멘텀을 그만큼 크게 만들어서 충격 강도를 높이고 그걸로 탄성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서 뛰어오시는 게 약하게 뛰어오셨죠. 그래서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페널티메이트 스텝을 밟았는데, 지금 페널티메이트 스텝도 낮게 밑으로 내려서 무릎도 크게 올리지 않으시고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낙하 높이가 전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이 페널티메이트 스텝 보폭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땅에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뒷발이 끌고 오는 시간이 여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뒷발을 위로 차가지고 살짝 몸을 띄우던가 점프를 하던가 강하게 밀어주면서 페널티메이트 스텝 이 무릎을 강하게 들어가지고 충격 강도를 높이든가 낙하 높이를 높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모멘텀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따닥 바로 밟아서 지면 접촉 시간을 줄이지 못하고 이 끌고 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지면 접촉 시간도 높을 뿐더러 지금 상체가 뛰셨을 때 많이 세워져 있죠. 수직에 가까워요. 거의. 이러면 강한 편 동작은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더 효율적인 점프를 원하신다면 뭐 그렇게 떼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분은 뒤에서 어그레시브하게 모멘텀을 크게 받으면서 오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만 아쉬웠던 거는 상체가 뒤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뻗었어요. 이러면은 감속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뒤에서 가져온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마이너스 시켰다. 마찬가지로 뒷발을 강하게 차주지 못했고 무릎도 높게 들어올리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미약한 약간 살짝 작은 점프를 해줘야 맞는 건데, 그래서 낙하 높이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건데 그 높이가 확보가 안 됐죠. 그래서 다리는 이 뒷발을 강하게 차주지 않았기 때문에 끌고 오는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닿았을 때 이 발이 금방 따라왔거든요. 근데 충격 강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높은 점프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요 각도를 잘 만들어 줬어요.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압축의 개념은 잘 이해하시고 계셔서 이렇게 점프를 그래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 브레이크 안 하고 그대로 끌고 오는 거, 그리고 펜 얼티메이트 스텝에서 약간 강하게 밀어줘가지고 낙하 높이를 만드시는 거, 그리고 무릎 좀 높게 올려주시는 거. 이게 바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좀 더 끌고 와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 이분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오는 게 모멘텀을 크게 가져오지 않고 사뿐하게 뛰어오시죠. 근데 마지막에 페널티메이트 스텝에서 강하게 밀어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됐거든요. 잘 밀어주셨는데 밀어주는 거를 너무 낮게 깔면서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낙하 높이가 충분하게 생기지 않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스텝이 벌써 땅에 완전히 닿았는데도 이 뒷발이 뒤에 아직도 머물러 있죠. 이게 이미 앞으로 왔어야 돼요. 이렇게 왔어야 돼요. 이게 간격이 너무 밑으로 낮게 깔아서 왔기 때문에 이 시간 여유가 없었거든요. 공중의 채공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축 이거를 만들어줘도, 이미 만들어준 상태에서도 지면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 다음은요, 이분은 굉장히 달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모멘텀을 잘 끌고 왔거든요. 잘 끌고 왔는데 페널티메이트 스텝이 마찬가지로 문제였어요. 잘 끌고 와서 이 뒷발이 힘을 안 실어주고 그냥 밑으로 깔아뭉개는 느낌? 너무 힘이 풀린 상태로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 그 상태로 와줘가지고 얘가 떼지자마자 왼발이 닿아버려요. 이 뒷발이 떼지자마자 왼발이 닿아버려서 이거 왼발이 다 닿는데 아직도 뒤에 있어요. 근데 오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몸은 앞으로 쏠려가지고 이 앞까지 이렇게 멀리 앞발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무너졌죠. 왼발 보면은 점프할 자세가 전혀 아니거든요. 왼쪽 다리가 완전히 무너졌고 거의 오른발에만 의존해서 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럼에도 잘 뛰는, 이렇게 점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뛰어오는 모멘텀이 굉장히 세게 어그레시브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충격 강도가 높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체 각도를 굽힌 상태에서 뛰어올 때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체 각도를 이렇게 만들면은 가속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속을 굉장히 잘 해주셔갖고 끌고 와서 그거를 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뗐어요. 이러면 펴이 있으려면 압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페널티메이트 스텝을 밟고 나서 압축을 만들어 준 다음에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압축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압축을 그대로 유지해서 압축된 상태에서 편만 만들면 되니까, 편 동작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지면 접촉 시간이 그나마 줄어서 이렇게 뛸 수 있었다. 이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보면은 거의 홉스텝처럼 이 간격이 굉장히 짧거든요. 저랑 비슷한 간격으로 뛰시는데 거의 이게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이미 점프 동작 두 스텝을 밟기 전에 허경영 마냥 공중부양을 해서 딱 어프로치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낙하 높이를 만들었다는 뜻이고, 채공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반대발, 이 브레이크 해주는 발, 따라온 뒤에서 밀어줬던 발이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여유 시간이 그만큼 확보가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 왼발 첫 착지 발이 다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뒷발이 벌써 앞으로 와 있죠. 뒤에서 밀어줬던 발이 벌써 앞으로 와 있어요. 이러니까 지면 접촉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상체가 세워져 있어서 강한 편 동작을 위한 압축 동작이 부족했다.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이분이 아까 서전트 떴을 때처럼 무릎을 사용하고 뛰려는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지면을 저항을 딱 했을 때 무릎이 굽어지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팍 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고관절이 힙드라이브로 밀어주면서 뒤로 뜨는 건데 앞으로 약간 무릎이 나오면서 밀려나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끙차 이렇게 뛰는 느낌으로 지면에 살짝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어져요. 무릎의 힘은 적으니까 당연히 그 저항하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고관절을 사용하는 느낌을, 그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리베라를 보면은 뒤에서 모멘텀은 굉장히 잘 가져와요. 이미 속도가 높은데 펜 얼티메이트 스텝에서 한 번 더 미친듯이 밀어줘요. 이렇게 거의 일자로 쫙 밀음과 동시에 이 스트라이드, 보폭을 크게 하면서 이 먼저 디뎌주는 발에 펜 얼티메이트 스텝에 무릎을 높게 찢어 올렸죠. 올려갖고 디뎌준 발은, 밀어준 발은 여기서 시작됐는데 디딤이 끝나는 발은 여기에요. 여기 보폭이 이만큼 긴 거예요. 이만큼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밀어줬다는 뜻이고 그만큼 채공 시간이 길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결과물은 뒷발이 끌고 올 시간을 확보해줬다. 여유 시간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완전히 닿았을 때도 거의 뒷발을 강하게 밀어줘서 보폭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뒷발을 강하게 밀어줬다는 뜻은 이 뒷발이 늦게 왔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끝까지 밀어줬으니까. 반만 밀면은 몸통의 중간에서 그냥 바로 끌고 오는 건데, 쭉 밀어줬다는 거는, 뒤까지 쭉 밀어줬다는 뜻은 끌고 오는데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만큼 왔어.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다 닿았을 때 이미 상체 각도가 완전히 압축된 상태예요. 이상적인 각도 만들어줘서, 압축을 이미 만들어준 상태에서 닿자마자 그냥 바로 점프만 하면 돼. 더 이상 압축을 해줄 필요가 없어. 이미 압축을 해서 왔으니까. 고관절 각도를 만들어주고 깡! 그렇기 때문에 높게 뛸 수밖에 없다. Big wheels keep rolling, rolling. I'm outside, friends are finding peace. But honestly, that sound like a fair trade to me. If I ever heard one, and I'm still here outside, front line, south. Here we go.
Oh my God.